공항을 나서는 순간 서준의 귀를 파고든 것은 언어가 아니라 냉기였습니다. 캐나다의 11월은 서울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외삼촌이 운전하는 낡은 세단 뒷좌석에서 서준은 검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3권,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언젠가 무대에 올리자고 적힌 메모지. 적응 좀 되겠냐? 외삼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도, 이 낯선 도시에 적응하는 것도. 분식집 뒷방은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서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희곡 구제 아버지가 평생 완성하지 못한 작품. 서준은 만년필을 쥐고 조심스럽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때로는 한글로, 때로는 두 언어가 뒤섞인 채로. 예술고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학생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게시판에는 Annual Theatre Festival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했던 무대. 이곳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연극부 오디션이 열린 강당에서 지도교사 엘라 로즈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한서준, 교환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영어 대본 쓸 수 있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엘라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극제는 2달 뒤에요. 내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 말은 조명보다 더 눈부시게 차가웠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서준은 주머니 속 메모지를 만졌습니다. 언젠가 무대에 올리자. 그날 밤 서준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극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엘라 선생은 학생들에게 창작 대본을 제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독창성과 완성도, 2가지를 모두 평가합니다. 서준은 매일 밤 아버지의 노트와 씨름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장들을 영어로 옮기고 아버지가 남긴 빈 장면들을 자신의 언어로 채워 넣었습니다. 제목은 Father's Script로 정했습니다. 대본 제출일.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엘라에게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엘라는 서준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서준, 이 대본 정말 내가 쓴 거예요? 네, 제가 썼습니다.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교환학생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엘라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습니다. 이 대사들 번역 소프트웨어 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서 베낀 건가요? 서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증명할 수 있어요? 엘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 개인적인 고백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미완성 유작, 그리고 그것을 이어쓴 자신의 이야기까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속닥였습니다. 표절이래. 인터넷에서 베낀 거래. 교환학생이라 주인공 시켜주려고 했대. 역시 영어도 못하는데 대본이 좋을 리 없지. 카톡 단체방에는 조롱 섞인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준은 그 방을 나갔지만 학교에서 마주치는 시선들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극부 연습실은 더 이상 그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외삼촌의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준이 물었습니다. 삼촌,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외삼촌은 잠시 멈춰 서서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아직 내 언어를 찾지 못한 거겠지.
내가 쓴 문장이 진짜 내 목소리로 들릴 때까지 사람들은 의심할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끝을 스쳤지만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언어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표절 의혹 이후 서준은 연극부에서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연습 시간표에서 그의 이름은 빠졌고 대본 회의에도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새로운 방이 만들어졌고 서준만 빠진 채 대화가 오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는 서준을 학생들은 힐끗거리며 지나쳤습니다. 무대 연습이 시작된 어느 날 엘라는 서준을 무대 스태프로 배치했습니다. 조명, 담당, 대사는 없어요. 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조명을 비추는 역할. 그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오리비아였습니다. 그녀는 연극부에서 조연을 맡은 학생이었지만 서준과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한서준 맞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리비아는 가방에서 프린트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Father's Script, 서준의 대본이었습니다. 이거 교무실에서 몰래 복사해 왔어요. 읽어봤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표절이라는 소문 들었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이 문장들에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느껴졌거든요. 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글로 이해해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대본 정말 혼자 쓴 거예요? 서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그걸 이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버지의 문장이고 어떤 부분은 제 문장이에요. 오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거구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있으니까. 며칠 후 오리비아는 에이든을 데려왔습니다. 에이든은 연극부 부장이자 이번 연극제 주연이었습니다. 서준, 내 대본 다시 쓰고 싶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엘라 선생님은 우리가 설득할게. 일단 내가 할 일은 이 대본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쓰는 거야. 내 언어로, 내 목소리로. 서준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분식집 뒷방에 모여 대본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비아는 영어 표현을 다듬어 주었고 에이드는 무대 연출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마지막 장면을 새로 썼습니다. 부재한 아버지와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는 아들의 이야기. 연극제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전교생이 강당에 소집됐습니다. 예고 없는 집회였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고 서준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대 위로 엘라 선생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논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환학생 한서준 군이 제출한 대본에 대한 표절 의혹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오리비아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서준, 앞으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오른 서준 앞에서 엘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대본을 썼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세요. 내가 새로 쓴 마지막 장면을 직접 연출해 보세요. 배우들도 준비시켜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엘라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작가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장면을 배우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요. 서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고 무대 옆에서 5명의 배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과 오리비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면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부재한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비어있지만 아들은 그 빈자리에서 아버지를 느낍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문장이 아니라 제 마음의 언어예요. 서준은 배우들에게 하나하나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든, 무대 중앙에 서세요. 당신은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리비아, 무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기억 속의 목소리예요. 배우들이 움직였습니다. 서준의 지시는 정확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빈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고 희미한 조명 속에서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배우들의 몸짓, 조명의 변화, 침묵의 타이밍 모든 것이 서준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5분간의 장면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엘라 선생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와 서준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서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듣지 못했네요. 제가 당신을 의심한 건 제 편견 때문이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극제에 설 수 있을까요? 엘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연극제 당일, 강당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 신문 기자까지 객석을 채웠습니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 서준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인공. 그는 여전히 그 단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긴장돼? 오리비아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많이요. 괜찮아.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 이제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막이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서준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첫 대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환학생 한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었고 미완성 이야기를 완성하려는 작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우들은 서로의 호흡을 읽으며 움직였고 서준의 대사는 관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빈 의자 앞에 선 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명이 희미해졌고 무대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준이 직접 녹음한 아버지의 노트에서 발견한 메모를 읽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이야기를 끝낼 거라 믿는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이 내렸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서준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에서 Father Script는 최우수 창작상을 받았습니다. 엘라 선생이 직접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한서준, 당신은 이제 작가예요. 진짜 작가. 복도에서 학생들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 정말 멋졌어. 그는 더 이상 표절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작가 서준이었습니다. 연극제가 끝난 밤, 오리비아는 분식집 앞에서 서준을 배웅하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말보다 깊었어.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야.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거야. 우리는 그냥 꺼내는 걸 도왔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빈 곳에 만년필로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당신이 물려주신 언어로 제 목소리를 담아서요. 서준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무대 조명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하고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 노트를 펼친 서준은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Chapter, 일라의 무대, 에필로그. 언어는 때로 장벽이 되지만 진심은 언제나 경계를 넘습니다. 서준은 배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언어로 쓰이든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문장들은 이제 완성되었고 서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